당신은 약하지 않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강박, 당신보다 더 커 보이는 이 충동, 당신을 지배하는 이 욕구,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이 공허함. 이것은 광기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도덕적 결함도 아니다. 이것은 고통이며 모든 고통에는 기원이 있다.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카를 융은 많은 악습들이 단순한 파괴적 습관이 아니라 성스러운 무언가를 찾기 위한 절박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가 알코올 중독자 익명회의 창립자에게 보낸 가장 유명한 편지 중 하나에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중독은 좌절된 영적 탐구이다. 그것은 의미를 갈망하며 무한에 닿으려 하지만 술, 약물, 과잉, 혼돈만을 발견하는 영혼의 외침이다. 융은 이것을 스피리투스 콘트라 스피리툼, 즉 거짓된 영혼과 싸우는 참된 영혼이라 불렀다. 다른 한편에서 인간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의사이자 정신과 전문의 가보르 마테는 이렇게 말한다. 질문은 왜 중독인가가 아니라 왜 고통인가이다. 그에게 중독은 문제가 아니라 아직 내면에 살아있는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해 누군가가 찾아낸 해결책이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 자신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당신 또한 이를 깨달을지 모른다. 당신을 같은 행동으로 몰아가고 스스로를 망치게 하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마취라는 것을. 이 영상은 교훈이 아니다. 판단도 아니다. 이것은 거울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이 피해왔을지도 모를 것을 함께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중독의 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이 약물, 술, 음식, 성일 쇼핑 혹은 끊임없는 산만함에 대한 중독이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같은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굶주린 귀신의 세계를 말한다. 작은 입과 거대한 위를 가진 존재들로 결코 도착하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하며 굶주린다. 가보르 마테는 이 은유를 중독자를 설명하는 대사용한다. 연결 존재, 소속감을 향한 채울, 수없는 허기를 느끼지만 어디서 그것을 찾아야 할지 몰라. 가능한 어떤 것이든지 해서 안식을 찾는 사람. 설령 그 안식이 모든 것을 대가로 요구하더라도 아마도 당신은 지쳤을 것이다. 아마도 출구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쉬운 치료법을 약속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보장할 수 있다. 길은 존재하며 그것은 중독이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고통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부름이다. 그리고 들을 용기가 있다면 반대편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제 함께 가자. 왜냐하면 중독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독은 물질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복용, 첫 번째 도피, 첫 번째 강박적 행동. 이전에 고통받는 몸이 있었다. 방치된 마음이 있었다.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일찍 배워야 했던 두렵고 혼란스럽고 외로운 아이가 있었다. 헝가리계 캐나다인 의사 가보르 마테는 세상이 잊고 싶어 했던 사람들, 노숙인, 만성 약물 사용자, 의료 시스템과 가족에게 버림받은 환자들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았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다. 예외 없이 그들 모두는 깊은 감정적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학대, 방임, 무시, 폭력을 겪었거나 단순히 사랑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고전적 의미에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지 않은 이들조차도 뇌를 고통적으로 형성하기에 충분한 감정적 단절의 경험을 살았다. 마테에 따르면 중독은 그 고통을 완화하려는 시도이다. 그는 진짜 질문은 왜 중독인가가 아니라 왜 고통인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질문은 모든 것을 바꾼다. 왜냐하면 이를 이해하면 중독 행동을 변덕, 약함,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지 않게 되고 정당한 고통에 대한 비록 파괴적이지만 정당한 반응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중독된 뇌는 약한 뇌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운 뇌이다. 물질을 사용하거나 강박적 행동에 빠질 때 몸은 보상, 쾌락, 생존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수용, 연결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경험은 부재했거나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뇌는 다른 곳에서 같은 안식을 찾는 법을 배운다. 술, 코카인, 포르노, 초가공 식품, 쇼핑, 소셜미디어, 게임, 지위.
마태는 중독자를 불교에서 가져온 이미지인 굶주린 귀신의 왕국의 거주자라고 묘사한다. 이 상징적 관점에서 이 존재들은 작은 입, 좁은 목, 거대한 위를 가지고 결코 소화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한다. 이것은 중독된 영혼의 완벽한 이미지이다. 항상 찾고 항상 소비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찾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온전함의 감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아이의 침묵의 비명을 마취하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여기서 알아볼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의 강박은 삶을 눈에 띄게 파괴하는 무언가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더 미묘하고 더 위장되어 있고 더 사회적으로 용인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당신은 무엇을 느끼지 않기 위해 피하고 있는가? 세상이 행동을 처벌하는 동안 그것을 부추기는 고통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계속 자란다. 그래서 금욕만을 기반으로 한 치료가 자주 실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증상과 싸울 뿐 원인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상처가 열려있는 한 마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안식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물질, 도피, 과잉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당신 안에 있다면 어떨까? 진짜 안식이 마취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다시 연결되는 데서 온다면 어떨까? 여기서 카를 융이 등장한다. 그에게 중독은 고통에서 도망치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찾으려는 잘못된 시도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중독을 영적 위기로 본 융의 심오한 관점을 탐구하고 왜 그가 강박의 진정한 해독제가 자기 자신과의 재연결에 있다고 믿었는지 이해할 것이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달라. 당신의 지지에 감사한다. 카를 융에게 중독은 결코 단순한 행동 장애가 아니었고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영적 방향 상실의 깊은 증상 의미를 찾는 영혼의 외침, 자기 전체성인 자아와 다시 연결되려는 절박한 시도로 보았다. 그러나 그 도구들은 결국 내적 분열을 더 깊게 할 뿐이다. 융은 인간이 자신의 중심과 단절된 채로 사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연결이 트라우마, 억압, 사회적 조건화, 정체성 상실로 인해 끊어질 때 정신은 이를 보상할 방법을 찾는다. 이 보상은 건강하거나 상징적인 길을 찾지 못할 때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집착, 강박 중독 개인이 내적 축과의 접촉을 잃고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행동에서든 성스러운 것의 대체물을 찾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융이 알코올 중독자 익명회의 공동 창립자 빌 윌슨에게 편지를 쓰며 깨달은 바이다. 이 역사적인 편지에서 융은 많은 이들에게 술에 대한 갈망이 사실은 신비적 경험 확장된 의식 상태, 초월에 대한 무의식적 갈망이라고 설명한다. 스피리투스 콘트라, 스피리툼 거짓된 영혼에 대항하는 참된 영혼 물질은 신성의 모조품이다. 대담한 주장처럼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중독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일지라도 안도, 평화, 황홀, 도피의 감각이 아닌가? 문제는 중독자가 무엇을 찾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이다. 융은 모든 강박 뒤에는 정당한 영혼의 충동 중심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려는 충동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충동이 억압, 두려움, 트라우마 조건화로 인해 의식적 표현을 찾지 못하면 틈새로 빠져나와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융에게 진정한 회복이 금욕이나 합리화만으로는 올 수 없는 이유이다. 그것은 자아로 돌아가는 여정, 상징적 삶의 구축, 대립되는 것들의 통합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중독자는 자신의 영혼과의 연결의 실을 잃어버린 사람이며 언제나 안에 있었던 것을 밖에서 찾음으로써 그 연결을 회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정에는 깊은 장애물이 있다. 우리 모두 안에 사는 숨겨진 적이자 종종 우리를 중독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인, 그림자이다.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미지의 영역, 당신이 숨기고 억누르고 부정하고 있도록 강요받았던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있다. 융 심리학에서 이것을 그림자라고 부른다. 바로 이 억압된 내용이 살아보지 못한 정신의 부분이 중독, 행동을 크게 부추긴다. 그림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분노, 수치, 두려움, 욕망, 슬픔, 취약성, 힘, 성욕, 야망 등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배운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 가족, 문화, 종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모두 마음 깊숙이
밀려났다. 그러나 억압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에서 추방된 것은 그림자 속에서 간접적이고 강박적이며 종종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융은 의식화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서 삶에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맥락에서 중독은 자유의지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분열된 정신의 증상이다. 그것은 통과를 요구하는 그림자이다. 삼켜진 분노가 내적, 폭발로 변한 것이다. 처리되지 않은 고통이 강박으로 변한 것이다. 질식된 취약성이 마취로 위장한 것이다. 잠시 생각해보라. 몇 번이나 버리겠다고 맹세한 행동을 반복했는가? 이성적으로 해로울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이나 스스로를 파괴했는가? 자신보다 더 큰 힘에 사로잡힌 것처럼 느낀 적은 몇 번인가? 이것은 규율의 부족이 아니다. 이것은 무의식적 내용이 떠오르려는 것이다. 그리고 억누르려 할수록 더 강해진다. 중독은 의식이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마주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담아두는 압력 밸브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여기 함정이 있다. 중독을 적으로 대하는 한 당신은 증상과만 싸우게 된다. 뿌리는 더 깊다. 그것은 당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림자 속에 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치유가 있다. 깊은 회복의 여정은 용기를 요구한다. 정신의 심연으로 내려가 숨겨진 것을 이름 붙이는 용기. 그것은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또한 해방적이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통합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당신의 힘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트라우마,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 감정과 신경회로를 형성한 기억의 영역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단절의 초기 경험과 트라우마가 어떻게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지 이해할 것이다. 중독이 뿌리내리는 곳과 한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 비록 그가 그것을 잊었다 하더라도 중독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개인이 내리는 모든 선택 속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를 살펴보면 강박적 행동 이전에는 버림받음이 있었고 물질 남용 이전에는 부재가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고통이 있었다. 그 고통은 스스로를 명명할 언어를 알지 못했지만 신체의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질렀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곳이다. 상처의 시작점에서. 왜냐하면 누구도 중독으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독은 적응이며 견딜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정신의 창조적인 반응이다. 가보르마테는 중독의 반대는 금욕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날카롭게 말하며 이 말은 불편할 정도로 진실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중독자는 쾌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도를 찾는다. 만성적인 외로움으로부터의 안도 부적절하다는 감정으로부터의 안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며 소속되지 못한다는 고통으로부터의 안도이며 이 고통은 성인기에 시작되는 경우는 드물고 어린 시절 삶의 초기 몇 년 안에 태어나며 종종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기 전부터 존재한다. 과학은 발달 초기의 시기가 인간의 뇌를 깊이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의 신경계는 자신이 받는 정서적 경험에 기반해 조직된다. 사랑, 수용 정서적 존재감 속에서 자라면 뇌는 안전, 신뢰 조절의 회로를 발달시키지만 방임 불안정 학대 또는 정서적 냉담 속에서 자라면 그 동일한 회로는 기능장애를 일으킨다.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고통이 돌봄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거대한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이나 명시적 학대를 겪지 않았어도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다. 트라우마를 규정하는 것은 무력감의 주관적 경험이며 정서체계가 처리할 수 없는 무언가에 압도되어 신체 안에 얼어붙어 남는 순간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중독은 이전에 조절된 적 없는 것을 조절하려는 시도로 등장한다. 중독을 정서적 보철물로 상상해보라. 그것은 담아줄 그릇이 부족했던 곳에서, 양육이 없었던 곳에서 들어주는 존재가 없었던 곳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내면의 아이가 간청했으나 받지 못했던 것을 제공한다. 안도 통제 위한 물질 사용이나 강박적 행동은 일시적으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소속감, 힘, 평화에 가짜 감각을 가져다 주지만 그 안도는 점점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취약한 것이다. 중독자의 몸은 마음이 종종 잊어버리는 기억을 지니고 있다. 끊임없는 긴장, 정서적 버림받음,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감각의 기억이며 그렇기 때문에 깊은 회복은 몸을 무시할 수 없다. 트라우마는 몸에 살고 상처는 몸에서 고동치며 치유는 몸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독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자기조절을 향한 절박한 시도이며 누구도 보아주지 않았던 고통에 대처하려는 노력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무언가가 변한다. 죄책감은 연민으로 바뀌고 수치는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바로 대면이다. 중독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 영역을 통과해 고통의 뿌리로 내려가야 한다. 융은 하늘까지 자라는 나무는 그 뿌리가 지옥에 닿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바로 이것이 다음 부분에서 다룰 내용이다. 자신의 어둠을 만지기 위해 내려갈 용기와 고통을 변형의 관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만약 지금 듣는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내 전자책 비욘드 더 섀도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내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회복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위험한 환상이 존재한다. 그것은 자기개발 구호와 성급한 연설이 파는 판타지로 오직 의지력, 긍정적 사고 습관 변화만으로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지만 진실은 다르고 가혹하다. 진정한 치유 과정은 위로 올라가는 등반이 아니라 하강이다. 칼융은 가장 강력한 문장 중 하나로 이를 분명히 했다. 하늘까지 자라는 나무는 그 뿌리가 지옥에 닿지 않고서는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중독자의 여정에서 이 지옥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이며 구체적이고 육체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무의식으로의 추락이며 부정되고 잊히고 잠겨 있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모든 것과의 재회이다. 치유는 도망을 멈출 때 시작된다. 처음으로 마취하는 대신 고통을 바라보는 것을 받아들일 때 결코 사라지지 않는 허기,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또 다른 복용, 또 다른 클릭, 또 다른 구매, 또 다른 산만함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시작된다. 그것은 들려질 때에만 아프지 않게 된다.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용기의 행위이다. 그것은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가면 없이 자신의 유령을 인식하며 불안, 죄책감, 수치와 함께 앉아 자기 자신 앞에서 벌거벗는 불편함을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아름답지도 빠르지도 않으며 때로는 외롭고 잔혹하지만 실제이며 필요하다. 이 과정은 태도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한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 논리, 즉 나는 중독을 정복해야 한다, 충동을 정복해야 한다에서 벗어나 화해의 논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중독은 파괴해야 할 적이 아니라 메신저이며 상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왜곡되고 고통스러운 안내자이다. 파괴하는 물질이나 행동은 동시에 그것을 드러낸다. 그것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아픈 곳, 부족한 곳, 피 흘리는 곳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여정은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다. 왜냐하면 중독은 본질적으로 의미의 위기이자 더 큰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려는 실패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중독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추방된 존재이며 자기와 단절되고 내적으로 분열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회복은 단순히 사용을 멈추거나 중독적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통합하는 것이고 자신의 중심에 다시 거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귀환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할 때에만 가능하며 이는 침묵 속에서 공허를 대면하고 환상을 버릴 때에만 일어난다. 사람은 오래된 정체성에 죽고 치유된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마침내 자신의 삶에 현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재탄생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고 인식지지, 현존과 함께 조금씩 구축된다. 그리고 자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며 나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것이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순환을 마무리하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고통이 받아들여질 때 일어나는 각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회복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위험한 환상이 존재한다. 자기 개발 구호와 성급한 연설이 파는 판타지로 오직 의지력, 긍정적 사고, 습관 변화만으로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진실은 다르다. 중독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파괴적인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이고 한때 고통의 저장소로만 기능했던 몸에 다시 거주하는 것이며 한때는 도피만 존재했던 곳에 현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누군가가 강박적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깨지는 것은 물질과의 결속만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마비시켜야 한다는 거짓말과의 계약이다. 오랫동안 당신은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라고, 출구가 없다고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자신보다 강하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었는데 당신이 짊어진 고통이 당신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환영받지 못한 아이의 고통, 침묵당한 청소년의 고통 안에서 무너져가면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운 성인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마도 처음으로 당신은 이 고통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약함이 아니라 신호로서, 부름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중독이 아니며 실패의 반복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며 조금씩 다른 선택을 배우는 인식이다. 그리고 이 인식은 마취가 기능을 잃을 때 온다. 온갖 산만함으로 더 이상 공허를 채울 수 없을 때, 공허가 진실, 현존 침묵으로 거주되기 시작할 때 온다. 융은 영혼은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성을 추구한다고 가르친다. 이는 치유가 그림자를 제거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데 달려있다는 뜻이다.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느끼려는 의지이며,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싶어하며 이미 변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여정은 길고 인내, 겸손, 용기를 요구하지만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그럴 가치가 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어느 순간 보이거나 이해받는다고 느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가장 울림을 주었는지, 어떤 부분이 깊이 파고들었는지 말해달라. 나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잠수히 자기 자신을 향한 횡단을 계속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달라. 이것은 이 길의 중요한 연속이며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것을 완성하는 조각이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도 채널을 구독해 달라.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채널이 아니라 각성을 위한 공간이며 당신은 깨어있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함께 가자.